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6300님이 오늘이 경칩이라네요. 봄이 성큼 오는데 우리 정치는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언제 봄이 오려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정치는 모르겠고 낮 되니까 진짜 봄 기운이 완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미세먼지가 자꾸 기승을 부려가지고 조금 네.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봄이 성큼 다가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송금사님이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모두들 건강하시죠? 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박재범님은 첫 생방송 듣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계속 이제 한 분, 두 분 새롭게 찾아주신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새로운 아이디를 자꾸 읽으니까 여러 가지 이메일을 만들어 가셔가지고 자꾸 생성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던데. 진짜? 네. 네, 널리 전파해 주시는 거는 좋은 일이고요. 본인이 자꾸 그렇게 분신을 만들지는 마시고 그냥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여러분과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촌철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제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관심사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산불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장 피해 상황을 전해주셔도 좋고 가뭄이 심한 곳 또는 새학기 등굣길 뭐 등등 여러분의 삶이 있는 내용이면 뭐든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학기 시작이 됐으니까 관련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지난주에 한 주를 지배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학폭 아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추억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통화를 좀 해가지고 한 분과는 잠시 후 2부에서 전화로 직접 JB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푸짐한 상품도 보내드린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코너를 운영하는 이유는 시사라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것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사의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사연 나누고 의견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뉴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정부가 오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조간 보니까 벌써 거의 모든 내용이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들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을 해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에 판결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이 담긴 기존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1998년 10월 8일 발표된 이른바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선언 2항을 보면 오부지 총리 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이걸 계승한다고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냥 복잡하게 말할 거 없이 피고기업은 빠진다는 거죠?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피고기업, 전범기업들의 공식 사죄와 출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4일 이미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거와는 다릅니다. 이른바 양국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게이단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경련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경제단체 연합회인데요. 이 경단련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기금 협력을 요청을 해서 기금을 조성한 뒤에 이 돈으로 한국인 유학생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
최승아님이 결국 이 방법뿐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이런 안을 채택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김성한 안보실장이 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거든요. 다음 달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확정짓기 위한 출국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출국 전에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풀리면 이달 중순 한일 셔틀 정상회담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일본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일본 정부가 5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할 의사를 이미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는 지금 보도도 나왔습니다.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달 안에 일본을 방문하고 4월에 미국을 방문하고 5월에 다시 일본에 가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이런 일정을 짜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쇄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합의하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일 것 같은데 김성한 안보실장의 말을 좀 복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한 실장은 미국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동맹 관계이지만 경제 안보 측면에서 어떤 것이 플러스이고 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지급 기준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한일 간의 현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불거진 게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소미아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소미아 이거는 풀고 말고 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요. 뭐 사실상 뭐 지금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현안 같지가 않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 보도로 보면 약간씩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동안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WTO 얘기를 제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먼저 제소 처리하라. 그러면 그다음에 검토해 볼게. 이런 기조였는데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것조차도 우리가 먼저 제소를 처리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제2차 굴욕적 접근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이냐. 오늘 일부 조간은 우리가 먼저 제소를 처리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처리하는 걸 선언하는 이런 지금 시나리오를 보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은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이 지금 양쪽에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는 지금 보도도 있습니다.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풀리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관련해서는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 문제 관련해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일 문제로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접근법은 그동안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들이 미국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며칠 전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논란이 컸지만 미국은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일반적인데 손에 쥘 떡이 과연 마련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양보하면서 하는데 손에 쥐는 실리적인 성과가 만약에 없다면 그때는 비판이 그리고 반발이 곱빼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짚을 점을 좀 짚어주셨고 촌철님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도를 높인 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고 지시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1월 하순에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양보를 해서 상대를 끌어내는 것은 그렇게 큰 결단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것은 지켜가면서 상대로부터 양보를 끌어낼 때 그것이 협상력이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과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면서 상대의 어떤 호의를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결단을 그러니까 요하는 것인지 저는 잘 그걸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제3자 변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채무를 지고 있는 게 일본의 전범 기업이잖아요.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서서 그러면 채무 대신 갚아줄게 해버리는데 채권자가 강제징용 피해자인데 채권자가 나 싫어 그거 안 받을게 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법적인 논쟁점도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함께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과연 이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해온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그리고 공식 사과 이 두 가지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 유족 측의 임재상 변호사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일본의 그 어떠한 참여도 없는 걸로 귀결된 거죠. 일본의 외교적인 압승이고 한국의 완패라고 보이고요. 자, 그러면 별도의 사과가 있느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인정과 유권 표명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일엔도 못 낸다는 일본의 뭐 외교적 완승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전해왔고요. 춘철님들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환님, 성과가 있다 한들 역사를 부정하는 느낌이 과연 옳은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고요. 짱구님은 이완용도 나라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여풍이다님,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일본이 독도를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계속하면 어떡하죠?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좀 비판적인데 정치권의 입장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우리 정부 잘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다. 잘못된 협상은 아예 발표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냈는데 정부는 어쨌든 오늘 발표를 한다는 아니, 입장입니다. 이게 어두운 과거사 다 끝난 과거지사가 아닌 게 일본이 지금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 어떤 그 할아버지들이 끌려가서 강제노동 당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건 쏙 빼고 지금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다 지나간 과거세요? 그러니까요. 현재사지? 그러니까요. 아니 일본이 그런 점에서 바뀐 게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해갖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업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엄청나게 지금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가지고 다급한 게 우리라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다급한 거죠 도대체? 오늘 발표를 하면서 그 다급함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지 좀 시선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3.1절에 일장기 대관 세종시 아파트 주민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날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간 주민들이 있었는데요. 이 주민들과 나눈 대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는 광복회입니다.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먼저 경호실제로 수고했고 그리고 사회운동으로 해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건 실수 누구인가요? 예?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고 말하시는 게. 일본인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감사합니다. 할게요. 맞으시고.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니? 나 계속 공기다로 주지다니? 남의 찾아가지고 이해하다 이게 아주. 네. 이 잠깐 다시 전해드리면 이 집에 사는 부인이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일장기 걸면 그 눈이 뒤집히냐 이렇게 말하는 한편 니네 인공기한테도 그렇게 하냐 남의 집 찾아와가지고 미개하다 미개해 아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이 부인은 맘카페에 글도 올렸다고 하는데요. 히노마루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일장기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히노마루를 개양한 집의 처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에 온갖 욕설과 불법 행위 아주 가관이었다. 네가 글 올려서 덕분에 잘 고소했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실제로 항의차 찾아온 주민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남편도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 일장기 개양은 위법도 아니고 일본과의 협력을 지향하는 의사표시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애국심이 얼마나 넘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공부도 좀 하고 협력 국가라는 점에 대한 의사 표시에 대해 위법과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하는 당신들의 행동에 기가 막혀 박수를 치고 간다. 이렇게 비꼬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네요. 저 집 남편은 기가 막혀 박수를 친다고 했는데 듣는 국민은 기가 막혀 가슴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인은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고 지금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남편은 역사 공부도 좀 하라고 지금 말을 한 거고요. 네. 이런 판에 뭔 말을 섞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아무리 봐도 희한한 게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어찌 저럴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아니 기본적인 역사 상식마저 부부가 똑같이 왜곡해서 알고 있다라는 게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건 어휘 상식을 넘어서 거의 신기한 수준 아닙니까? 전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름다운 서울님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역사를 배운 걸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장현성님은 이 부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셨어요. 누가 미개한 자인가. 미개하다 미개해 아주. 넘어가죠. 예.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 뒤에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등을 지내고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했다고 하는데요. 검사 출신을 선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니까 복지부가 어제 보도 설명 자료를 냈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 그러니까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가운데 위원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들면서 언급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법령상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행령에 돼 있는데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아마 동그라미를 친 것 같아요. 법률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전공했는 거 봤더니 보도에 따르면 뭐 상법, 기업, 그러니까 범죄 이런 쪽을 뭐 전공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기는 하던데요. 족적을 보니까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을 했고요. 같은 해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을 지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한 언론에 이 정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보냈으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해석을 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기업보다는 정치 쪽에 편향된 그런 활동을 해온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보은성 선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용자 단체가 이 사람한테 보은을 해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용자 단체 뒤에 여권 내 누군가가 결초 보온의 자세로 사용자 단체에게 이분을 좀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적재적소에 인재를 적절히 쓰겠다. 근데 이건 과연 적재적소인가 아닌가? 이걸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하니까 그 지난 대선 때 TV 토론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검사 출신도 경제를 잘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범죄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고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역풍이다님이 검찰 출신 말고 다른 전문가는 없나요? 해주셨고 3833님이 축구 국가대표 감독도 왜 독일에서 데려옵니까? 그냥 검사 출신 시키세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아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라고 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정말로 그 돈에
그다음에 어떤 그 돈 불리는데 전문적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호주머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